결정적인 타격일 것 예상. 일본 외교 실패로 일본 기업만 희생된다는 M&A 온라인 기사. 일본의 외교 실패가 국내 소재, 장비 제조업체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을 빼앗는 지경이라는 M&A 온라인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매체는 9월 6일자 보도에서도 한국 기업의 국산화를 극도로 경계하는 기사를 실었었습니다. 얌전히 잘 사주고 있는, 그러니까 잘 자는 자식이 한국이었는데 한국 기업을 깨워서 일본을 경계하게 만들었다. 결국 수출 규제 최대 피해자는 일본이 될 것이라고 일본 정부에 경고했었던 언론입니다. 한국 불화수소 수입이 없는데 일본 기업 꿋꿋이 일본 기업 외교의 희생양으로 기사가 시작됩니다. 기간 산업의 필수적인 소재의 수입이 중단되면 한국은 징용공 문제에서 반드시 굴복할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예상은 빗나갔다. 한국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고순도 불화 중 90% 이상에 해당하는 월 평균 3,000톤을 일본에서 조달했다. 한국은 일제 불화수도의 수입 제재에 기다렸다는 듯이 타국으로부터의 수입이나 국내에서의 정제에 나서고 있다. 9월 상순에는 한국의 2개사가 중국에서 수입한 불화수소를 순도 99%의 고순도 불화수소로 가공하고 삼성전자에 납품했다. SK의 자회사인 SK머티리얼도 8월에 IT 소재 솔루션 플랫폼을 출시, 고순도 불화수소의 대량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를 진행했다. 반도체 웨이퍼를 다루는 SK 실트론도 9월 10일 미국 화학기업인 두편의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사업을 인수했다. 수출 규제가 되기 전에 미리 대책을 세운 모양이다. 감광제를 비롯한 소재와 웨이퍼용 고정밀 프로브 스테이션 등의 생산 장비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연구기관과 생산 장비 업체가 협력하여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용 소재 및 생산 장비에 대해 한국의 소재 장비 업체는 삼성과 LG전자 등 기업은 일본 기업 중심으로 한국 업체는 상대도 하지 않는다 라고 불만을 할 정도로 일본 일변도였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역전되어 국산화 일색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리하자면 국내 대기업들이 국산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일제를 써주었는데 무역 제재 후에 국산화만이 살 길이라고 정신을 차렸다는 것이죠. 결국 일본의 소재 장비 업체가 자국의 수출 규제 강화의 여파로 비즈니스 기회를 잃게 될 것 같다. 그 불신은 역사 인식 문제만큼 승리에서 얻는 것은 거의 없다. 반면 교류가 멈추고 이익을 잃을 것이고 크게 잘못될 것 같다. 또한 한국 정부도 지소미아 협정 종료라는 일본 정부에 값비싼 반격을 하는 등 압력에 굴복할 기색은 없다. 일본 정부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만큼 미국이 한국에 대해 지소미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한일 양국에서 자주 대화를 촉구하고 미국 정부도 손을 놓게 되었다. 일본 외교에는 예상치 못한 사태가 이어져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외교 정책은 일본이 강하게 나오면 반드시 상대는 타협해 본다인데 한국의 강경한 대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미사일 납치 문제는 북한에서 아무런 반응도 없지만 그렇다고 현재에 와서는 한반도 평화협정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종군 위안부 동상 문제도 2017년 1월에 주한 대사와 부산 총영사를 귀국시키는 강경책에 나섰다. 하지만 결국 아무런 진전도 없이 임명을 복귀시켰다. 외교상 패배한 것이다. 이번 수출 규제 강화는 일본 정부의 외교 실책이 일본 경제에 큰 손해를 가져오는 상황이 부각되었다. 한일 갈등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 지금 확실히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소재 장비 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 다른 산업에도 확산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일본이 무역 제재를 했으나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 일을 예상하고 준비를 해왔다는 것이죠. 우리 정부, 우리 기업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몇 명이 모이면 이를 갈면서 아베를 욕한다는 일본 기사가 자주 나오죠. 그러나 일본을 갉아먹는 해충이라는 걸 모르는 일본인이 아직 너무나 많습니다. 일제불매를 즐기면서 지켜봅시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